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연자 파니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스틱 파운데이션. 스틱 파운데이션 중에 이게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짱짱하게 났는데 제가 세포라를 갈 때마다 이거를 살까 하면 가격대도 비싸고 해서 스틱 파운데이션 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자꾸 안 사고 그랬는데, 이 아워글라스 매장에 갔다가 테스트 싹 하는데 이걸 내가 왜 지금 알았을까? 내 눈깔 뽑아버려. 이거를 왜 여태 안 사고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리고 얘를 잘 사두고 이렇게 모셔두고 실버라인하고 오늘의 리뷰를 뭘 해볼까 해서 아워글라스 해볼까 이랬는데, 실버라인이 이거 사람들 잘 모르지 않아? 자기가 모른다고 지금 트루버 무시했어 실버라인? 이거 진즉에 리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아워글라스 리뷰 앞길 막은 거 저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스킵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워글라스 스틱 파운데이션에 요 포슬린, 요게 포슬린 쥐콩만하게 써있어요. 자, 이제 뚜껑을 내 검을 받아라 딱 열면 이게 돌아가는 게요 톡톡 끊겨요. 한 바퀴 콩, 두 바퀴 콩,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색상이 보시면 어머 너무 밝아. 망했다. 금지어예요. 오늘 금지어. 너무 밝아요. 밝다 금지어. 아시겠죠? 밝다 쓰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밝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 스틱 파운데이션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요런 모공 브러쉬가 필요해요. 자, 요거는 제가 말레이시아 세포라에서 라네즈 행사 갔다가 세포라에 신나게 달려가서 아워글라스를 가져왔다는 후문. 네, 밝다 금지어고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두 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저도 처음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스틱이요 이렇게 블렌딩이 되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제형이. 근데 이 아워글라스가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데 확실히 스틱은 여러분 제가 너무 뭉쳐서 바른 것 같아요. 약간 펼쳐짐에서 좀 몰려있는 느낌 느껴지세요? 조금, 그쵸? 그리고 베이스가 조금 더 쫀쫀해야 될 것 같아요. 블렌딩 잘 되는데 제가 요거는 우린 또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가까이 갈게요. 이쪽에 보이실까? 약간 피부가 여드름을 중심으로 결감이 살짝 거칠게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턱 쪽에는 너무 꾹 뭉쳐서 하지 않고 삥삥삥삥 이렇게 해볼게요. 좋다 이거. 지금 이렇게 바르면서 뭔가 발림을 깨닫고 있는데, 스틱 파데는 뭉쳐서 일자로 긋는 것보다는 너무 압력을 주지 말고 쿵쿵쿵 해가지고 펼쳐줘야 블렌딩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꾹 누른 걸 펼치려면은 더 빽 펼쳐야 되는데, 아예 묻힐 때부터 평평평 이렇게 하면은 이 브러쉬도 슉 해도 블렌딩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아예 바를 때 피부에 너무 누르지 않는 게 스틱 파운데이션을 잘 사용하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훌렁훌렁하게 찍어주시고, 또 아워글라스 말고도 스틱 파데 쓰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바비 것도 제가 써봤는데 그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뭉쳐서 이거 봐요, 블렌딩 훨씬 잘 되죠? 들뜸도 없다. 헐났다. 좋아요. 스틱 파데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베이스를 조금 더 촉촉한 걸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사용을 좀 해보려고요. 여기 코 옆에는 사실 또 이 모공 브러쉬가 코 옆에는 약한 브러쉬기는 해요. 이렇게 모공을 세상, 카메라 화질 괜찮다? 어필할 거 없을 땐 카메라 어필. 근데 이렇게 모공 브러쉬를 만나면 모공이 사라져요. 사실 이 모공 사이사이를 너무 잘 메꿔주는 제품을 만나면은 내 모공 안에 이 화장품이 다 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럴 때는 오일로 딥 클렌징을 해주면은 모공 안에 있는 거 쏙쏙 잘 빠져나와서 저는 오일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얇게 쿵쿵쿵 하니까. 이쪽 코 좀 매끈해졌죠? 바비 파데는 손자국이 난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촉촉한 제형들은 손자국은 당연히 전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비 스틱 파데가 좀 촉촉한 라인이에요. 손자국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비 스틱 파데보다는 좀 매트한 라인의 쿠션? 이런 거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죠. 니즈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서, 니즈가 뽀송뽀송한 거 이런 거 쫙 붙어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사실 스틱 파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파우더 처리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콩콩콩콩 했어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포슬린보다 바로 밑에 색깔을 또 이쪽에 테스트했을 때는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밝게 써야지 하면서 포슬린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색상은 밝은 색깔을 얼굴 전체에 바를 때에는 좀 쉐딩 정도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하이라이터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여기 얼굴 앞에 밝게 하고 여기는 어둡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 피부에 딱 맞게 사용을 하시고, 나는 평소에 피부 그냥 하얗게 좀 밝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면서 눈썹이랑 입술, 눈 이 정도만 이렇게 싹싹 이런 느낌으로만 메이크업 한다 하시면은 화사한 거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의 선택은 나의 자유인데 그래도 좀 딱 맞게 선택할 때 어떤 때가 좋은지, 밝게 선택할 때 어떤 때가 좋은지 제가 박태현 실장님한테 배운 거 한번 전달 드려보았습니다. 보니까 두껍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죠. 이게 스틱 파운데이션 사용을 하면 두껍게 발리는 거 이게 좀 고민일 수가 있는데, 두껍게 발리는 제형은 이렇게 힘이 있는 브러쉬를 만나야 오히려 더 짠짠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두껍다 하면은 두꺼운 거 단점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두꺼움을 장점으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더 승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스틱 파운데이션, 그리고 또 좀 되게 쫀쫀한 그런 딱 봐도 뭔가 되게 두껍게 발리는 듯한 그런 파운데이션은 요런 두껍게 잘 펼쳐준, 힘있게 펼쳐주는 모공 브러쉬랑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스틱 파운데이션은 좀 두껍게 표현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좀 얇게 콩콩 찍어주고 이 모공 브러쉬로 펼쳐주니까 훨씬 나았어요. 근데 지금 발라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엄청 건조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음에도 모공 브러쉬를 이렇게 싹싹 가니까 이렇게 각질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얘가 좀 들뜨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형이잖아요. 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 콩콩콩 하는 것들이 콩콩콩 일으키니까, 그래서 조금 피부가 여기가 신경 쓰이게 표현이 되는 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베이스를 찰지게 깔아 볼게요. 모공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154번이에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모공 브러쉬. 메이크업 포에버 스틱은 제가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파운데이션이더라도 메이크업 포에버, 뭐 바비 이런 거 다 질은 좋아서 좀 건조하게 표현돼서 일어난다 싶으신 분들은 촉촉한 베이스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베이스 바르지 않고 그냥 스킨케어만 한 상태에서 발랐는데 처음 바르다 보니까 제 손에도 익지 않아서 조금 여기 에러가 났거든요. 근데 촉촉한 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에스쁘아의 퓨어 레디언스 글로우 라이저 요 베이스를 바르고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랑 궁합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뷰티 영상에서도 이거 말씀을 드렸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얘는 엄청 지성이신 분들보다 악건성이어서 자꾸만 각질이 뜨고 얼굴 땡기고 그러신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얼굴에 열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한번 밀착을 위해서 깔아주고 사용을 해볼게요. 코 옆에로 이런 데 좀 잘 눌러주면 훨씬 나아요. 사실 이게 모공을 메워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따로 프라이머를 써줘야 하기는 하지만 과연 훨씬 더 밀착이 좋아질지 당연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조합은 처음 써보긴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틱 파데도 바르는 방법도 아까보다 좀 더 잘 해볼게요. 일자로 쭉 긋는 거 아니고 너무 눌러놓으면은 더 다시 또 일으키기가 힘들어지니까 좀 모양새는 없더라도 우리 피부에 예쁘게 표현을 하기 위해 땅땅땅땅. 이거 되게 아티스틱하다. 재밌는데? 이렇게 살살살 눌러놔야 모공 브러쉬로도 살살살 했을 때 쉽게 펼쳐지겠죠? 이걸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냐고. 그러면 역시 베이스와의 조합도 좋고 지금 스틱 파데도 술렁술렁 찍어놨고 모공 브러쉬도 그만큼 살짝살짝 터치하니까 오른쪽보다 지금 훨씬 매끈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보다도 좀 더 얇게 올라간 것 같아요. 밝기가 너무 밝다 보니까 제 울긋불긋한 홍조는 지금 아직은 좀 보이고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제 붉은 톤 그대로 해서 톤만 밝혀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턱도 한 번 더 콩콩콩콩콩콩콩. 턱 쪽에도. 턱엔 피지 선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해보면 CC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다 짤 수도 없고 또 냅두면은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턱은 좀 더 촉촉하게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마도 가볼게요. 역시 조합이 좋아야 한다는 글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파데 탓을 하기 전에 조합을 좀 바꿔보시면은 굳이 돈 한 번 더 안 써도 있는 거 되게 잘 쓸 수 있다는. 물론 때로는 안 좋은 핑계를 삼아서 새 거를 살 합리화를 그런 구멍을 만들기도 하는 우리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난 정말 돈 쓰기 싫은데 이 파데 살릴 수 없나 하실 때는 조합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조합 찾는 거는 굉장히 쉽죠. 두꺼운 파데는 힘 있는 브러쉬로 펴주면 되고 조금 건조하다 싶은 거는 촉촉한 베이스 깔아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고 코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얇아요. 저도 그런 살 궁리를 참 많이 만들죠. 살려고 멀쩡한 제품 탓하고요. 아, 스틱파데 위생상 걱정된다 라고 말씀도 나오네요. 아무래도 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쿠션도 그럴 수도 있고 짜서 쓰는 형태가 아닌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전 제가 더 더럽다 생각을 해서. 네네, 소비자의 원하는 바는 다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베이스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트루버 방송 만들 줄 안다. 감사합니다. 좀 얇게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게 멀리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멀리서 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여기가 미세하게 좀 더 얇게 발렸어요. 투명한 느낌? 홍조를 완벽하게 가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맑게? 제가 22호 정도 되는 얼굴이고 목은 노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맑게 올라가는 느낌? 그래도 목하고 완전 투톤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시간이 지나면 잘 어우러지겠다, 이 정도.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에스쁘아 베이스를 바른 쪽이 피부 표현이 좀 더 예쁜 거는 베이스 탓도 있지만 발림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점 짚는 게 재밌네. 한 번 더 강조! 모공 브러쉬는 아무래도 힘있게 피부를 밀어내면서 터치를 해줘야 하다 보니까 각질, 솜털 조금 일으킬 수도 있어서 최대한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너무 밀착시키지 않고 펼쳐줘야 조금 밀어내는 힘을 덜 줄 수 있다는. 근데 모공 브러쉬의 최고 장점, 얘 이름에 걸맞게 모공이 정말 너무 잘 메꿔진다는 것이죠. 정도. 한번 여기는 어떻게 대체해볼게요. 또 댓글 질문에 트루님은 퍼프보다는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가 있냐고 하시는데, 저는 퍼프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면 사실 그게 커버력 있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브러쉬로 한번 얼굴에 펼쳐준 다음에 퍼프로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 좋아서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확실히 브러쉬를 써야 얼굴에 얇게 한번 밀착을 해주고 스펀지로 마무리를 해줘야 그게 좀 더 궁합이 좋다고나 할까요? 사실 브러쉬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맛을 들이고 나면은 브러쉬 사용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스펀지 사용 조금 궁합을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 레이어드는 스펀지로 한번 해볼게요. 나쁘지는 않을 텐데 어떨지. 블렌더는 에스쁘아의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 스틱파데 자체가 눌러놓은 거를 스펀지로 또 누르는 거라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될 수는 있을 텐데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요게 뷰티 블렌더 질감이랑 비슷해서 또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에스쁘아 블렌더 구하기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뷰티 블렌더로 가도 좋아요. 퍼프도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좀 꾹꾹꾹 눌리는 느낌이 나요. 저는 모공 브러쉬로 좀 펼쳐주는 게 훨씬 더 궁합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눌러놓은 거를 퍼프로 또 누르다 보니까 여기 자국이 쉽게 지워지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려드릴게요. 이 자국이 얘를 없애려면은 피부를 계속 벗겨야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열심히 바른 것도 지워지고 해서 이게 퍼프보단 전 모공 브러쉬. 이쪽은 어둡게 해도 결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모공 브러쉬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별로 안 이뻐요. 솜털이 더 팡팡팡 일어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얘를 딱 발라보니까 스틱파데는 두껍다라는 인상을 많이 지워준 것 같아요. 물론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은 뭐든지 다 얇게 발릴 수는 있겠으나 다른 스틱파데 써본 것들보다 유독 더 얇게 발리는 것 같고 워낙 발림성이 좋아서 콩콩콩 찍었을 때도 얼굴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틱파데는 좀 되게 띡해서 찍었을 때 이렇게 콱 묻어나지 않고 이게 세게 그어줘야만 얼굴에 묻어나는 그런 제형들도 있거든요. 스틱파데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것 같고 색상은 제가 포슬린을 구매를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엄청 밝지는 않아서 약간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은 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용을 하다 보니 반복해서 계속 눌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얘를 쭉 그어서 쭉 펼쳐주는 것보다는 제가 피부에 솜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콩콩 찍어주고 모공 브러쉬로 살살살 블렌딩을 해줘야 이게 부드럽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양을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끝까지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지 않는 참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양은 적지 않은데요? 이 정도 적지 않은 양에
아워글라스 스틱 파데입니다.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쉽게 휙 사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저는 얘를 파운데이션 스틱이잖아요. 얘를 엄청 밝은 색깔을 사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 후에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모공 브러쉬를 샥샥샥 펼쳐주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라이팅 표현을 할 때 컨실러로 하면 여기가 딱 두꺼워져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좀 얇아서 베이스의 광이 훨씬 더 차르르 잘 올라오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코 같은 데에도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니까 모공도 좀 잘 가려지는 것 같고, 면세점에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면세점에 없군요. 면세점에 있으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할 만한 그런 스틱 파운데이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얇게 좀 밀착력 있게 그나마 파데보다는 바르는 시간이 좀 짧게 드는 아침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까뜩!